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문논술 건국대 편입니다. 건국대학교 인문논술, 오늘 말씀드린 건 인문사회계열 1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인문논술인데요. 논술 100%의 수능 최저는 2하 5의 한국사 5. 논술 유형이 기본적으로 국어하고 사회교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서, 사회과학, 문학, 요게 이제 융합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좀 포인트가 되는 게 지문 숫자가 많아요. 작년 기준에서도 4개의 지문을 보여줬습니다. 가나 다라.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총 2문항을 냈는데, 하나는 이제 도표 해석형, 하나는 문학 적용형. 시험 보는 시간은 100분이었고요. 이게 제가 입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문계열의 최저 충족, 2하 5는 56.9%였어요. 작년 기준 했을 때. 거의 57%. 그래도 꽤 많은 학생들이 최저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문계열 논술 점수가 1000점 만점 기준에서 895.78, 그러니까 896점 정도 되거든요. 꽤 높은 점수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논술에 대한 난이도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수리 논술에 비하면 굉장히 좀 쉽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수리 논술이 너무 극악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수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은 건국대 인문 논술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최저 충족률을 기반으로 했을 때 57%면은 반이 넘는 거잖아요. 60%니까 최소한 국어가 2등급, 그 다음에 아마 제 생각이 맞으면 사회가 한 2등급 이내. 그러니까 실제로는 2합 4 안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거의 논술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문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시문이 4개인데 가, 나가 기본적인 문항 제시문이고요. 다하고 라가, 다는 1번 문항, 라는 2번 문항에 대한 그 출제 의도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건 가나다 보니까 분석하는 가나를 얼마나 빨리 분석을 해서 요약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아마 일단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 1이죠. 도표 해석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점수를 최소한 4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400점을 다 받아야 돼. 요거는 거의 400점을 다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갈릴 거냐? 결국에는 문제 2, 저 문학 적용형이라고 하는 요게 60점이에요. 그럼 이걸 그냥 1000점 만점 600점이잖아요. 여기서 아마 변별력이 다 갈렸을 것이다. 왜냐면 일단은 한강 작가의 내 여자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에 있는 그 어떤 여성의 삶, 그리고 그 내면, 요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핵심이, 서사의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 안에 있는 이 여성의 내면, 그리고 그 처지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타자성, 배려, 윤리적 공간, 이 실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하나의 어떤 답을 논리적으로만 구성해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융복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해석을 하지만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해서 답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아마 점수 차이가 났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인문논술에서 우리가 제일 좀 궁금한 거는 결국엔 이제 채점 포인트, 그러니까 변별력은 뭐였고 채점의 포인트가 뭐였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득점을 받을 수 있냐. 일단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출제 주제랑 평가 키워드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도표의 어떤 그 사회적인 파트, 문학이라 해서의 삶, 이거를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서술을 할 수 있어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제 1은 도표 문제였고 문제 2는 문학작품 문제잖아요. 그럼 문제 1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제시문하고 도표의 논리적 연계 정확하게 판단해서 봐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통찰해서 내용을 쓸 수 있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서론, 보용, 결론이라는 논리 구조지만 주장형 문장, 어떻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할 거냐, 요렇게 활용하는 내용을 꼭 기재해야 된다라고 예시 답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디테일들을 살려야 된다. 문제 2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구조 안에서 일관된 어떤 주제를 내가 전개할 수 있고 감정이입형 내가 이 여성이 돼서 내가 감정을 이입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 즉 맺은말의 사회적 함의를 제시해 줘야 되고 감정 결합형이라고 보여지는 이제 표현 방법까지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이 건국대학교 인문논술의 좀 특징이 뭐냐면 결론 부분에서의 이 주장 아니면 어떤 표현 방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강하게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논술에 대한 난이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계 논술은 진짜 극악한데 인문논술 그거 낫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건국대 인문논술이 생각보다 제시문도 많고 통합형 구조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의 인문논술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중앙대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성균관대보다는 조금 쉽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스타일이 성균관대하고 비슷해서 내가 최저를 3합으로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건국대 논술 준비하면서 성균관대 논술까지도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세대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솔직히 숭실대 뭐 이런 데는 건국대 인문논술 일단 점수 컷을 맞춰낼 수 있는 정도다 하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요렇게는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기준에 했을 때는 국어 2등급 이내, 저는 사회도 2등급 이내는 들어오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문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 도표나 그래프 문제를 무조건 내다 보니까 사회문화가 이제 도표 관련 문항들이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려서 2합 5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합 4 정도는 맞춰야지만 결국 논술까지 갔을 때도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입시를 보다 건국대 인문논술 편이었습니다. 건국대 인문논술 준비하실 때 좀 다른 학교들의 인문논술, 요 건국대보다 좀 밑에 있는 학교의 인문논술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학교들을 노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최소한 중앙대, 경희대 정도를 노리려면 지금 말씀드린 건국대 인문논술 정도를 무조건 맞춰낼 수 있다. 그러면 경희대, 중앙대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논술만 갖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라인에서는 결국 수능 최저를 내가 3합까지 맞출 수 있느냐. 물론 뭐 경희대는 2합이지만 거기까지는 이제 한번 따져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인문논술 준비하고 계시는 올해 고3 학생 여러분들 아니면 N수생 여러분들 정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